영감을 찾는 방법. 녀석이 나에게 순순히 온 날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내가 숨어서 녀석이 오는지 안 오는지 풀숲에 몸을 둥글게 말고 지켜보는 일이 더 많았다. 영감이 저절로 벌처럼 찾아오는 꽃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한다. 나도 다르지 않다. 며칠째 물조차 먹지 못한 짐승처럼 등에 붙은 백가죽을 감싸 안고 오늘도 키 작은 풀 뒤에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영감을 다정한 방법으로 찾는 방법 따위를 나는 모른다. 오히려 나의 포착법은 사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면 그 녀석을 잡는 사냥의 기술은 무엇일까? 우선 간지러움에 집중하자. 표현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느껴지는 감각, 그 작은 가려움에서 온다. 친구와 노래방을 가면 친구가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어서 내 차례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어떤 노래를 부르지? 노래방 책과 리모컨을 뒤적거린다. 그렇게 부르고 싶은 노래를 찾는 일이 영감을 찾는 과정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좋은 작품을 보았을 때,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도처에 있을 때, 그런 여러 감각들이 모여 순간이 될 때, 우리는 기분 좋은 간지러움을 느낀다. 뭔가를 말하고 노래하고 싶어진다. 그것을 그저 한번 긁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표현해 보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왜 그 노래여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 마음의 가려움을 느낀다.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실수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연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은 거의 없고 아주 정교한 필연들만 촘촘하게 도미노처럼 서 있을 뿐이란다. 나는 무엇이 도미노를 쓰러뜨린 건지 원인을 찾는다. 그 과정을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전개하기는 어렵다. 사냥을 떠나야 한다. 영감은 사냥감이다. 가만히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쫓아가서 포착해야 한다. 우선 녀석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발자국의 모양을 살핀다. 자국에는 언제나 많은 힌트가 숨어 있다. 종이 위에 따라 그린다. 간혹 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워서 비닐에 잘 넣어두자. 발자국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녀석이 숨어있는 굴이 보인다. 도망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할 것. 때로는 냄새를 지우고 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너무 많은 나를 가져가면 영감이 도망친다. 때를 보다가 녀석이 나올 때를 포착한다. 그게 오늘 나의 저녁이다. 비유를 현실 세계에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아이폰의 메모 앱을 켠다. 가려움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기록한다. 사실로 추정되는 일들만 적는다. 문장을 나열하여 살펴본다. 항상 행간 사이에 영감이 숨어 있다. 이를테면 병적으로 모든 앱의 알림을 거부하는 내 모습을 추적해보자. 대체 왜 그럴까? 예전엔 알림을 잔뜩 쌓아두고 살았는데 2년 전부터 모든 알림을 끄고 살게 되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낄 때엔 아예 비행기 모드를 켠다. 핸드폰을 끄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모드를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이유가 궁금해진다. 발자국을 따라가 본다. 알림에 혐오가 있는 것 치고는 업무 연락은 애플워치까지 착용해가며 제때 받는다. 그렇다면 연락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싶은 알림이 있는 것에 가깝다.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알림에는 무엇이 있을까? 광고, 업데이트 소식, 귀찮은 사람의 연락, 그 외 궁금하지 않은 모든 것들. 예전에는 전부 상관없이 수신했으면서 왜 거부하게 되었을까? 2년 전 트라우마와 연관이 있다. 기다리고 있는 연락이 있었는데 오지 않았다. 잠도 자지 못했다. 항상 날이 서 있었으므로 생활 속 작은 진동도 전부 알림으로 들렸다. 작은 환청이 왔다. 존재하지 않는 진동을 자주 들었고 불안이 더욱 커졌다. 도망치고자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걱정하셨다. 그때 나는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로 우울증이 중증인 상태였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앱의 알림을 꺼버렸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자국을 찾아가면 무엇이 있냐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벼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녀석일 때도 많다. 그러면 대체 이게 어떻게 영감이 되냐고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쫓다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고 나를 둘러싼 세상도 아주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간지러워진다. 뭐든 표현하고 싶어진다. 그런 기록을 아주 많이 남기는 것이다. 언제든 사냥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사냥을 해봐야 한다. 경험이 쌓여 나의 냄새를 지울 수 있게 되고 숨소리를 감추게 되고 끈기 있게 기다릴 줄도 알게 되며 달아나는 녀석을 단번에 낚아챌 수 있게 된다. 단순하다. 많이 해봐야 잘한다. 앞서 말한 사냥이란 단어를 전부 사유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사유하는 인간이 되면 영감은 언제나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생각할 거리는 아주 무궁무진하다. 나는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잡아놓은 녀석이 잔뜩이며 그마저 없으면 잡으러 떠나면 되니까 말이다. 이것만 기억해 두자. 영감은 사냥감과 같아서 제 발로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만 자주 우리 곁을 스친다. 그것을 알아보고 포착하고 따라갈 수 있는 안목과 끈기만 있으면 된다. 그 외에 도움이 되는 작은 팁들. 나이가 많다고 창의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훈련에 가까워서 많이 해본 사람이 더욱 잘하게 된다. 늦었어 라는 생각은 집어치우자. 작은 것에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크고 멋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억력에 대한 불신이 기본값이다. 인간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다. 언제나 메모를 해둘 것. 사냥감을 따라가다 보면 불편한 진실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는 놀라지 말고 침착하자. 세상이 원래 그렇다. 아름다운 것들보다 이상한 것들이 더 많고 그게 아주 당연하다.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추천한다. 깊이 사유하다 보면 위험한 진실에 닿게 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다. 제가 쓴 책 겁내지 않고 그리는 법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